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낮에 인사를 좀 드리게 됐네요. 저녁엔 제가 영상을 아마 못 찍을 것 같아서 낮에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34,350원, 마이너스 1.7% 정도로 하락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엔 그렇게 세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새벽 시간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위한 멘트를 게시를 하면서 지금 좀 많이 완화가 된 분위기고, 저는 살짝 아쉽네요. 예, 좀 더 떨어졌으면 싸게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들어올 날에 맞춰서 떨어지기가 쉬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또 트럼프가 언제 또 으르렁거릴지 모르니까. 근데 뭐 제 예상으로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좀 싸게 살 기회를 줄지 안 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고 있진 않고요.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또 댓글을 한번 봐야겠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어제 올렸던 그 CLE 루푸스 관련해서 다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올바이오 파마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봐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늦은 밤 감사합니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 감사합니다. 뭐 신풍제약, 맞아요, 신풍제약이었죠. 맞아요. 그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리킨 신풍제약이었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루푸스 설명, 이뮤노반트 전략 더 좋은 설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은독수리님께서 또 슈퍼챗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감사합니다 댓글도 너무 좋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너무 눈에 보이게 이게 딱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구독자분들, 모든 제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뭘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분이 그 과거 영상에, 최근 과거 영상에다가 어젠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뭐 태페자와의 그 비교 언급을 하시면서, 태페자의 약물은 갑상선 암병증에 직접적인 타겟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 개선을 보이는데, 이뮤노반트 약물은 항체 제거라는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약의 기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할 거다. 그래서 뭐 태페자는 80%고 이뮤노반트는 30%대 수준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토론방에서 뭐 그런 글이 올라왔나 봐요. 전 잘 네이버 토론방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네이버 토론방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네이버 토론방은 진짜 그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오르면 오른다고 좋아하고, 또 오르면 올랐다고 떨어진다고 외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이게 얼마 가네, 3만원짜리인데 2만원 가네, 3만원짜리인데 10만원 갈 거네, 뭐 말도 안 되는, 뭐 본인들도 모르면서 그냥 막 글을 올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생각 없는 글에 내 투자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안 보면 모르는 채로 하면 그냥 되는데, 또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토론방 보지 마세요. 그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가서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글 올리고 하시는 건데, 객관성 있는 정보가 올라올리는 만무하고요. 본인의 투자에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 때도 그거 믿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 책임 못 져요. 저도 여러분들 돈 책임 못 지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본인의 돈 책임을 못 집니다.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 못 사는 것도 토론방 때문에 못 살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 종목 못 파는 것, 그러니까 내려가는 종목을 굳이 살 수 있는 것도 토론방 보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본인들이 공부하셔서 본인들 투자 철학 하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지, 네이버 토론방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면 이득 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
그 댓글 올려주신 분이 이제 네이버 토론방에 그런 TED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나봐요. 대충 제가 질문 떠올리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TED 관련해서 한올은 간접적인 기전이고 태페자는 직접적인 기전이라서 한올이 따라오지 못한다. 뭐 80%대 30%대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렸나봐요. 일단 팩트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를 대충 하신 분, 대충 숫자만 보신 분, 이 80%가 뭐의 80%인지, 한올의 30%는 뭐의 30%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올리신 분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믿고, 이런 분들 글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겸, 그리고 한올과 태페자의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 겸, 한올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TED가 올해 12월 말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과연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회사 판단이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태페자는 TED 치료제가 지금 유일한 치료제가 태페자입니다. 근데 유일한 치료제 치고는 침투율이 높지 않아요. 10% 왔다 갔다. 그러니까 TED 환자의 10%에서 뭐 20%까지라고 할까요? 넉넉 잡아서 20% 수준만이 태페자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왜 유일한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10%에서 20%밖에 처방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심합니다.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TED 관련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태페자가 타겟하는 건 IGF-1R이라는 수용체인데요. 이 수용체를 태페자가 건드리면 이 IGF-1R이라는 수용체가 청력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청력에도 같은 수용체가 있어서 이 약을 넣어서 IGF-1R 수용체를 건드려서 자극시키면 청력 수용체도 이제 소실돼 가지고 청력이 소실돼요. 청력에도 이런 IGF-1R 유사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용이 이제 온 타겟 부작용하고 오프 타겟 부작용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온 타겟 부작용이죠. 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TED 환자들이 이 IGF-1R이라는 얘 때문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IGF-1R이라는 얘를 건드렸더니 똑같은 얘가 청력에도 있어서 얘도 같이 건드려지네. 타겟은 얘가 맞는데 청력에도 같은 타겟이 있어서 얘도 같이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온 타겟 부작용이고요. 만약에 IGF-1R을 건드렸는데 다른 데를 뭔가 잘못 건드려서 뭐가 이상이 생기면 그건 오프 타겟 부작용이고, 이렇게 부작용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온 타겟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청력 소실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매출이 10%에서 20%, 아니 매출이 아니라 그 TED 환자의 얼마 안 되는 수준까지만 침투를 했고, 더 이상 침투가 조금은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제미나이한테 태페자 임상 3상 결과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상 3상 결과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허가 받았으니까. 자, 안구 돌출증 개선. 유의미하게 높은 2mm 이상의 안구 돌출증 감소를 보였습니다. 라고 했고, 83%가 반응한 반면 위약구는 10%. 그러니까 이게 안구 돌출증의 감소 정도가 83%가 아니고 그 환자에 대비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83%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안구가 10cm 나왔는데 8.3cm가 들어간 그 83%가 아니고, 환자가 100명이면 83명이 반응했다. 이 83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응률로 오해해가지고 83%, 그러니까 반응률이 그 안구
감소, 정도가 83%라고 오해하시고 태폐자 약물은 효능이 83%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환자 대비, 임상 참가한 환자 수 대비 83%가 반응을 했다 이겁니다. 반응한 환자, 줄어든 환자가 83%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83%가 반응했다. 그럼 태폐자 반응률이 83%. 예, 반응률이 눈 감소 정도가 83%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 중에 83%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률이 83%.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반응률이 어땠을까? 이뮤노반트는 반응률이 어땠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드스케이프라는 곳에서 과거에 2024년 11월 4일에 이제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한글말로 번역시킨 겁니다. 이게 원래 영어 원문이에요. 영어 나오죠, 위에? 영어 원문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얘기가 써있는지. 임상시험용 다니콜랑제 바토클리마브는 그레이브스병의 주요 마커에서 안전성과 신속하고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표준 항갑상선제로 개선에 실패한 일부 환자는 바토클리마브 투여 시작 후에 단 몇 주 만에 마커가 정상화되거나 거의 정상화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신생아 조각 결정화 수용제 FcRn 억제가 그레이브스 갑상선기능 한증증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최초의 임상 증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상선 안병증이 TED잖아요. TED 관련 환자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갑상선 항진증과 정상 갑상선 수치를 갖고 있는 환자와 갑상선 저하증,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데, 갑상선 항진증, 즉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TED 환자 중에서 정상 갑상선 환자는 한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럼 되나? 이거 5%라 그래야겠네. 5%? 아니죠?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85%면 편하게 그냥 80% 대 10% 대 10% 이렇게 할게요. 뭐 5% 15% 해도 되고요. 뭐 아무튼 5% 10%랄까요? 5% 10%. 네. 이렇게 하면은 5% 15%.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100%가 되죠. 80대 5대 15예요. 이 갑상선 저하증은 다시 말하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TED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그레이브스병이죠. 즉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 80%가 갑상선 안병증을 갖고 있고요. 정상 갑상선 수치를 갖고 있지만 갑상선 안병증이 나온 환자가 이제 5%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걸려서 갑상선 안병증이 나타나는 환자가 약 15%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정상 갑상선, 이제 갑상선을 건드릴 게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모두 자가 면역 질환에서 파생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체들이 내 몸을 공격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질환입니다. 즉 그 말은 갑상선 안병증 환자들은 항체 수치만 줄여도 갑상선 안병증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갑상선 안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데, IGF-1R, 태폐자는 IGF-1R을 타겟하잖아요. 갑상선 안병증에서 나오는 IGF-1R을 타겟하는데, 이 IGF-1R은 갑상선 호르몬 조절 기능이 있나요? 없죠. 예. 갑상선 안병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게 필수인데, 이 IGF-1R 수용체를 건드는 태폐자는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인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하지 않고 갑상선 안병증, 눈 튀어나온 것만 들어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 효과는 될 수 있겠죠. 눈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을 계속 앓고 있는 사람은 IGF-1R 수용체인 테페자를 투여를 하면 이 갑상선 항진증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지죠. 눈만 들어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계속 높아져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테페자는 갑상선 항진증을 동반하는 갑상선 암병증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집어넣는 겁니다. 눈 튀어나오는 게 갑상선 암병증이잖아요. 눈만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어떻게 되나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갑상선 암병증도 당연히 치유가 되고 그레이브스병도 컨트롤이 된다는 게 최근 발표에서 나왔죠. 그죠? 그 갑상선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어차피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얘 또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사람도 항체를 줄이면 갑상선 공격이 덜 받기 때문에 갑상선 암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먼저 볼게요. 다른 거 일단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테프로투무맙, 이게 갑상선, 그러니까 테페자의 성분명이 테프로투무맙이거든요. 이 테프로투무맙의 임상 3상 진행 개요를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서 확인을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를 보시면 어디 있죠? 6번. 6번이네요. 보세요. 제한사항이 뭐가 있냐면, 참가자는 스크리닝 시, 잘 안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할까요? 아이고, 너무 확대했네. 네, 6번을 보겠습니다. 참가자는 스크리닝 시 기저질환이 조절되는 상태에서 갑상선 질환이 기저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갑상선 기저질환이 조절되는 상태여야 돼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이 있거나 경미한 저갑상선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미한이 저갑상선이랑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부갑상선 기능이 있거나, 그러니까 정상 갑상선이거나 경미한 저갑상선 또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탈락이에요. 탈락. IGF-1R로는 못해요. 치료를 못해요. 유의미하게 안 나오겠죠. 당연히 갑상선 기능이 계속 활발해져 있으면 암병증이 계속 생길 텐데, IGF-1R은 갑상선 암병증만 타깃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얘는 임상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뺀 거예요. IGF-1R은 경미한 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신속하게 교정하고 임상 시험 기간 내내 부갑상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갑상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제한사항이 딱 걸려 있습니다. IGF-1R이 왜 임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패스를 했는지 아시겠죠? 갑상선 기능 호르몬 자체를 정상인 사람이나 또는 경미한 환자들 위주로만 모집을 한 거예요, 환자를. 그러니까 눈만 집어넣으면 되죠. 눈만 집어넣으면. 근데 갑상선 항진증,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은 저하증 같은 환자들이 TED 환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테페자로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테페자가 침투율이 10% 20%밖에 안 되는 게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 투여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네, 이게 갑상선 항진증, 대부분의 사람이 갑상선 암병증 앓고 있는데 이 항진증 앓고 있는 사람을 임상에서 다 빼버렸으니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침투를 하겠습니까? 이해 되시죠? 네, 이미 여기서 판가름이 났죠. 테페자보다 이 이뮤노반트 약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TED에서.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뮤노반트 건 또 봐야죠.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바토클리맙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 놓은 건데, 바토클리맙은 어떻게 돼 있냐? 바토클리맙은 제한사항이 여기 보시죠. 제한사항이 일단은 얘네는 3번 유럽 그레이브스병 안화병증 그룹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중증도 또는 중증 활성의 TED를 보이는 게 TED 질환자여야 되고, 마지막에 호르몬 얘기가 여기 7번이 나오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통제되고 있거나 경미한 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고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습니까가 아니라 있는 환자를 얘기하겠죠. 예,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자, 여기는 이걸 왜 통제하고 있을까요? 얘는 여기를 왜 통제하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호르몬이 많아서 문제인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문제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만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태페자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뭐죠? 이건 자신감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우리 무조건 당연히 치료될 수 있어. 갑상선 저하증 환자 당연히 치료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TED 실험에서 그런 거는 그레이브스병에서 다 치료되니까 상관없고, 그건 그레이브스병에서 임상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 당연히 치료가 될 거고, 우리는 태페자랑 똑같이 얘네들 호르몬 정상인 얘들이나 경미한 저갑상선 또는 경미한 항진증 환자들을 우리가 할게. TED는. 그러니까 우리 태페자랑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해볼게. 거의 차이 없게 해볼게.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태페자랑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려고 이 7번을 넣은 겁니다. 태페자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태페자와 같은 조건 하에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당연히 태페자는 얘네들을 자극해서 뭐 반응률이 83%다 했는데, 우리는 그레이브스병을 통해서 TED 환자도 임상 실험을 했지만 환자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ED에 대해서 호르몬 수치가 경미하거나 정상이거나 좀 떨어지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이런 환자들도 다 포함시키겠다. 우리는 통제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통제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항진증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범위이거나 경미한 저갑상선 또는 항진증, 고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 모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태페자와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TED 질환 치료제도 낼 거고, 그리고 우리는 호르몬이 높든 낮든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그레이브스병 및 갑상선 안과질환 갑상선 수용 장치제거. 이게 지금 바토클리마비 TED 임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임상을 스스로 중단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인가 3년인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결과를 낸 겁니다. 자, 일단 배경에서 보면 그레이브스병에는 뭐 항체 증상에 대부 관련이 있습니다. 뭐 미처 결과만 볼게요. 65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 TRAB 3주 60% 감소했습니다. 이 TRAB는 이제 그레이브스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CT 결과 11명의 환자 외인성 능근육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연구가 갑상선 기능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결론들 했고,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건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으니까요. 해설. 이 해설을 잘 봐야 돼요. 그레이브스병과 TED는 순환하는 자가항체의 효과로 인해 임상 증상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관련 질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레이브스 환자의 면역글로불린만을 주입하면 그레이브스의 갑상선이나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프로투무맙을 사용한 경험은 트랩이나 TSH 수용체를 간접적으로 자극해서 TED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질병은 동일한 항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라고 증명을 했죠. 두 가지 동일한 항체에 의해서 TED가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이 연구는 TED와 그레이브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트랩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TED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TSH 수용체 활성화만 교정되어 IGF-1 수용체 억제와 같은 표적 외 부작용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트랩 감소의 효과는 IGF-1 수용체 억제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그레이브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가 한 갑상선 약물을 피하고 싶어하는 등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 하이그룹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TED가 단독으로는 아니더라도 항체 매개체 번역 성리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합니다.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갑상선 항진증을 갖고 있는 TED 환자를 치료하려면 태폐자는 어림도 없다. 태폐자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컨트롤된 환자들만 치료하다. 그러니까 병원에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갑상선 기능을 같이 동반해서 왔어요. 그러면 태폐자를 넣을까요? 태폐자는 반응이 없죠.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태폐자는 넣어도 눈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뮤노반트 약을 넣겠죠. 그죠?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어 있다. 그러면 태폐자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이뮤노반트 약이 또 나온다면 굳이 이 부작용이 심한 태폐자 약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뮤노반트도 지금 태폐자와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환자들을 일부러 모집하고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태폐자만큼의 데이터만 나와준다면 굳이 이 청력 소실 부작용이 있는 이 약을 쓰겠냐 이겁니다. 이뮤노반트는 콜레스테롤 부작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스타틴 계열 약물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훨씬 우월하죠. 그죠? 자, 이거는 바토클리맙 임상시험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것도 아까 똑같은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거든요. TED 환자, 참가자가 TED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무작위 임상시험은 예상치 못한 혈전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계획된 77명의 환자 중 65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임상시험 모두 바토클리맙 투여 시 병원성 항체 IgG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주째에 바토클리맙 찍어저찍고 했죠? 그죠? 잠재적 치료법으로서의 추가 연구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2024년 11월 4일에 나온 건데, 한번 보시면 TED 얘기만 좀 제가 쓱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트랩 수치 680ml. 자, 25명, 환자 중 25명은 24주차까지 연구를 완료했고, 2명은 치료 관련 사유로 조기에 중단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그레이브스병 안화병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80%, 25명 중에 80%는 그레이브스병 안화병증, 갑상선 암병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명의 환자 중 15명이 치료를 증가시키지 않고 T3, T4 수치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레이브스병 관련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정상 수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80%, 25명의 80%가 지금 갑상선 암병증을 앓고 있다고까지 했죠. 그죠?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로프토시스 이게 지금 눈 돌출 정도거든요. 12주 차에 2.5mm, 24주 차에 3mm 감소했으며 12주 차와 24주 차 9개월에서 비슷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의 80%가 이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25명의 80%가 보이세요? 반응률 80%입니다. 무슨 30%예요. 30%는 그 감소 정도를 얘기하는 걸, 감소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cm 3mm가 튀어나왔는데 30%가 감소돼서 2.1mm가 됐다. 뭐 이런 거. 감소된 구간이. 뭐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중간에 약을 넣다 말아가지고 정확한 감소 정도도 아니라서 대규모 약을 넣어봐야 합니다. 아무튼 보시면 데이터가 많이 잘못됐죠. 아까 말씀하신 80대 30이 태폐자가 80%의 감소 반응률이 그 80%가 이제 환자 참가율의 80%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30이 아니라 80이에요. 한울도 80이고, 중요한 건 태폐자는 IGF-1R만 타깃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나 통제가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갑상선 암병증이 왔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레이브스병이나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은 타겟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지금 TED를 갑상선 호르몬이 좀 통제되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어차피 호르몬이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레이브스병으로 가서 갑상선 암병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레이브스병으로 가더라도 갑상선 암병증만큼은 그 질환에 특화된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것이 아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TED 임상질환을 비교를 하면서 태폐자와 차이를 많이 없앴다. 임상 차이를 많이 없애서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태폐자 정도의 수준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태폐자도 아마 아까 제미나이에서 감소 정도가 몇 미리씩 감소되었는지는 아마 어디 한번 볼까요? 감소 미리수는 안 나왔네요. 감소 안구 돌출 감소 정도, 태폐자 안구 돌출 감소 정도를 한번 물어볼까요? 제미나이가 대답하기로는 감소 정도는 태폐자 투여근 돌출 반응률은 높았고요. 2mm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2mm 이상 감소한 사람이 이제 83%로 나온 거고, 안구 돌출 감소량이 약 2.8에서 3.1. 아까 보세요. 아까 어디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2.5에서 3mm. 12주 차에 2.5, 24주 차에 3mm. 여기는 24주 차에 2.82에서 3mm.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도 그 정도 나왔고요. 태폐자도 이 정도 비슷해요. 반응률 아까도 80%, 여기도 80%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부작용 차이 갖고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죠? 네. 10명 중 8명이 반응했고 2mm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3mm 가까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뮤노반트도 바토클리맙도 다 이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태폐자만큼의 반응률, 80%의 반응률과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2.5mm에서 3mm 정도만 나와준다면 이제 상업화를 할 만하다. 왜? 태폐자를 부작용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TED 관련 질환도 IMVT 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업화가 이 80대 30이라는 그 네이버 토론방에 이 데이터를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틀렸다. 이거는 반응률, 그러니까 태폐자는 환자 반응률을 넣고 이거는 안구 돌출 감소 정도만 넣고,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30%라는 거예요. 한올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해가 좀 풀리셨겠죠. 그죠? 예. 오늘은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오해가 좀 풀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TED 관련해서 태폐자는 직접 타깃하니까 더 반응이 좋고 한올은 간접 타깃하니까 반응이 없어서 태폐자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라는 얼토당토 않는 그 네이버 토론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퍼챗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과 관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쌀쌀한 것 같은데 오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활기찬 시장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